자, 리액턴스 X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어요. 특히나 이제 코일에서 이야기하는 리액턴스를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코일이 유도성이다, 유도성 소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유도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코일의 리액턴스가 이만큼 오음이에요. 주파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리액턴스라고 하죠, 리액턴스. 377 하면 60Hz 생각나죠? 그건 오메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리액턴스예요. 그러니까 코일이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 X라고 하면 유도 리액턴스죠? j2의 오메가 L이에요. 얘가 377이에요. 그런데 코일의 L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1이라고 그랬죠? 자, 허수분은 빼고요. 허수분은 빼고 물론 여기에 J가 붙겠죠. 똑같습니다. J가 붙는 건데 오메가 1만 보면 377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죠? 이 식은 2파이 FL은 얼마다? 377이다. 따라서 F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F는 어떻게 돼요? 이항하면 이항도 아셔야 되죠? 이항하면 얼마 돼요? 377을 뭘로 나눠줘요? 2파이 L로 나눠주죠? 2파이 L 0.1이죠. 자, 이걸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600 나옵니다. 쉽죠? 주파수가 600이에요. 단위는 당연히 헤르츠죠. 이런 것도 다 관련도 문제예요. 지금 문제 푸는 거 전부 관련도 문제예요. 잘 보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전압을 복소수로 이야기를 했어요. 인덕터를 이만큼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흐르는 전류의 순식값을 구하래요. 이 이야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이 얘가 시료값이 주어진 거라면 시료값이죠. 시료값이 주어진 거라면 여기서 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최대값이 주어진 거라면 또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가 시료값인지 최대값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최대값이라면 어쨌든 얘는 페이저라고 하는 거죠. 페이저. 페이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료값 또는 최대값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시료값 또는 최대값으로. 순시값으로 얘기하면 최대 8에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50도 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8에 루트 2에 8에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50도 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근데 객관식이니까 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을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리액턴스를 적용하면 4헨리니까 J의 오메가 L 이게 이제 리액턴스잖아요. 그러니까 J의 오메가가 얼마예요? 100이고요. 4죠. 그러니까 얼마죠? J의 400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으로 푼다면 어떻게 푸냐면 전류 I는 J의 400분의 최대값이 8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둘 중에 하나니까 일단 최대값을 한번 본다면 8에다가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50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j가 될 거고요. 400분의 8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에다가 오메가 t 마이너스 50도가 되겠죠. 자, 그냥 오음의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90도니까 400분의 8에다가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50도에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00분의 8이에요. 400분의 8이니까 얼마죠? 0.02가 되죠. 0.02가 되고 사인에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40도가 되죠. 이러한 오메가 t 마이너스 140도예요. 자, 0.02의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140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만약에 얘가 최대값으로 주어졌다면 0.02가 나올 거야. 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루트 2로 나눠버리겠죠. 루트 2분의는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복소수를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근데 얘가 페이저로 주어졌거든요. 얘도 페이저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류도 페이저로 푸는 거예요. 전류도 벡터로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2의 400분의 8 마이너스 50이요. 이거를 페이저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로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걸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푼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냥 오음의 법칙이에요. 전압이고 요거는 이제 리액턴스 X니까 J400이 되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대로 넣는 거죠. 모드에서 복소수 계산으로 바꾸고 분수로 하고 그 다음에 8에 마이너스 50이죠. 8 각도 칠자는 어떻게 해요? 요거 각도 누른다 그랬죠. 그냥 누르면 마이너스 되니까 어떻게 해요? Shift하고 누르라 그랬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빼기 누르는 게 아니고 요 마이너스 누른다 그랬죠. 마이너스 50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J 오메가잖아요. J 오메가. 오메가가 얼마? 오메가. 지금 100이라고 주어졌죠. 4에다가 코스 i죠. J. J는 나중에 곱해준다 그랬어. 이거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이해하겠죠? J의 400. 그러면 얘를 바꿔보세요. Shift 2번, 3번 누르면 바꿀 수가 있죠. 됐죠? 50분의 1. SD 눌러보세요. 0.02에 마이너스 140이죠. SD. 50분의 1이 SD죠. 0.02로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눌러보면 뭐 눌러봤어요? 요거. 이해되시겠죠? 0.02 마이너스 140도. 그러니까 이것이 0.02에 마이너스 140도다. 자, 그러면 얘를 거꾸로 정연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대값일 경우에는 그냥 0.02에 사인에 어떻게 돼요? 오메가 t 마이너스 140도. 만약에 이게 실효값이라면 루트 2배 해주면 되겠죠? 없어요. 루트 2배 해준 거.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복소수, 즉 정연파 요리를 페이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그 페이저를 이용해서 회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얘가 훨씬 더 쉽습니다. 복합적인 이야기를 봐도 얘가 훨씬 쉬워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구하라면 어느 걸로 구하겠어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페이저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리액턴스 X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오hm 값이잖아요. 볼트 값이잖아요.
그럼 오hm 값하고 볼트 값만 알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우린 이렇게 쉬운 이야기로 회로를 해석해야 돼요. 복잡한 이야기로 풀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파라드잖아요. 파라드. 콘덴서에서는 전류 I가 흐른다라고 하면 콘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생겨요. 근데 콘덴서는 전압을 여기서 뭐 2라고 한다면 흐르는 전류는 콘덴서일 때는 전류 I는 C dT분의 dV 이런 식이에요. dE.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양면을 적분해주고 E를 구하면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콘덴서하고 아까 봤던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네, 콘덴서하고 다음 코일은 반대로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돼. 이 식 자체도 어떻게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식이 왜 나왔는가 유도하면 또 뭐 정의부터 다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얘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압을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압을 미분하게 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면 변위전류라고 하는 걸 배워요. 변위전류. 어디서 배우냐? 자기학에서 배워요. 변위전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는 전도전류, 변위전류 뭐 이런 전류 종류가 나와요. 그건 이제 자기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자기학이 아니라 회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변위전류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C에 흐르는 전류만 알면 C에 흐르는 전류 구하는 것을 나중에 변위전류 구하라 그래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적용을 안 해도 우리는 뭘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단위가 페럿이니까 이 페럿을 뭘로 바꿔라? 리액턴스로 바꾸라는 거예요. 리액턴스. 이거는 이제 리액턴스니까 리액턴스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주느냐? 리액턴스 X를 구하는 것은 C잖아요. C. C면은 J의 오메가를 곱해줘요. 그럼 그게 L이죠. L하고 똑같잖아요. 반대니까 분의 1을 해주면 돼요. 이걸 리액턴스 X라고 하는 거예요. C는 어떻게 되죠? J 오메가 C분의 1로 해주면 단위가 오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리액턴스? 무슨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용량기, 캐패시턴스 하니까 용량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주는 거야. 그럼 전압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전류 I를 구하라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오음은 이거잖아요. J의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오음이죠. 전압은 어떻게 돼요? Vm 사인의 오메가 T면 결국은 요거 분자 분모에다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J의 오메가 C Vm 사인의 오메가 T가 되죠. 이 J는 90도라고 하는 성분이 되니까 J의 오메가 C Vm에서 J는 더하기 90도로 가면 되고 더하기 90도로 가면 되고 나머지만 적어보면 오메가 CVM, 오메가 CVM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게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C는 파라드라고 하는 단위는 J오메가를 곱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오음으로 바뀐다. 그것을 리액턴스라고 한다. 용량 리액턴스다.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는 서로 위상차가 180도 나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얘도 허수부다 이거예요. 리액턴스도. 이게 허수부잖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J분의 1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무효 성분이 되고 얘도 허수부다라고요. 무효분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오메가 CVM이라고 하잖아요. 오메가 CVM. 그러니까 충전 전류가 되는 거죠. C는 충전 전류예요. L은 유도 전류예요. 우리 꼭 기억해요. L은 유도성 소자고 C는 용량성 소자거든요.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용량기예요. 용량기. 그래서 얘는 충전 전류가 되는데 우리 전력공학에서 충전 전류 구하라 그러면 전류 I는 오메가 CVM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메가 CV예요. CVM은 최대 전류가 되고 순시 전류로 하면 오메가 CV가 돼서 얘는 2파이 FCV가 되고 그때 C 값이 전력공학에서 보면 이 C 값이 C는 이렇게 나와요. 0.02413 로그 R분의 D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돼요. 근데 결국은 회로 이론에서의 이 C에 대한 이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절대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충전 전류 구하라, 충전 용량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기 시험 문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는 절대 불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로 이론이 바로 기본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C는 충전 전류고 코일은 유도 전류예요. 그 충전 전류를 보면 충전 전류는 지금 보니까 위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90도 앞선다는 거죠. 전류가 빠르다는 얘기죠? 90도 앞선다는 거예요. 전류가 빠르니까 앞서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고 그런다?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최대 전류 구하라. 그러면 뭐 이게 뭐가 최대 전류가 돼요? 오메가 CVM이 최대 전류가 되는 거예요. 실효 전류 구하라. 그럼 이거 루트 2로 나눠주면 실효 전류가 되겠죠? 이거는 뭐 최대 전류 구하라, 실효 전류 구하라.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오메가 C VM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게 I 순시 전류라면 요게 최대값일 테니까 요게 최대값일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전류고 양변 루트 2로 나눠주면 이게 실효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시 전류, 실효 전류, 최대 전류 이것들은 뭐 크게 어려움 없어야 돼요. 정리가 되죠. 파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파형을 보면 어떤 파형이 되느냐. 자, 파형도 한번 보세요. 이런 파형이 돼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전압이 늦죠. 전류가 0도면 전압이 늦잖아요. 전압은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요? 90도가 늦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늦으니까 얘는 무슨 회로다? 전류가 앞서니까 진상회로다라는 거죠. 진상과 지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한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력이라고 하는 거, 교류회로의 전력이라고 하는 거 배우게 될 때 이 앞서고 뒤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앞선다 뒤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시고요. 그렇다면 예제 한번 볼게요. 이래요. 마이크로라고 하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러드시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이에요. 자, 시력값이 이만큼이에요. 전압이죠. 주파수가 1000Hz예요. 세타가 0이죠. 그럼 얘는 1414 루트 2의 시력값이니까 사인의 주파수가 1000이죠. 2파이 곱하기 1000 t가 되겠고요. 위상차가 0도죠. 이거예요. 지금 전압이 그렇게 가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순시 전류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페이저 해석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페이저 해석법. 시력값이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페이저 해석법으로 가자 이거예요. 최대값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렇다 치고 요게 오메가니까 그러면 요거 페이저로 나타내면 1414 루트 2죠. 각은 뭐예요? 0도죠. 최대값으로 얘기했으니까. 쌤 이건 무슨 값이라? 최대값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XC. XC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죠. 오메가 C. 오메가가 얼마라고요? 요거잖아요. 요게 2파이 1000이죠. 곱하기 얼마야? 0.1 곱하기 C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J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렇다면 전류 I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류 I를 구할 때는 자 1414 루트 2의 0도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j2에다가 2파이에 곱하기 1000에다가 0.1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분의 1에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그대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압 다음에 뭐예요? 리액턴스 X.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요게 얼마 나오느냐만 보면 돼요. 할 수 있죠. 이게 계산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뭐 미리 계산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우리 계산기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분수 넣고요. 1414 루트 2 하면 되죠. 그리고 각도 넣어야 되잖아요. 각도 넣을 때는 시프트 각도 넣으면 되죠. 루트 2 하고 화살표 누르고 시프트 각도하고 0도. 밑에는 다시 분수 넣고요. 1 넣고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다가 2파이 J가 들어가죠. J는 나중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치고 J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2파이 1000이란 말이에요. 2 시프트 파이 곱하기 1000 곱하기 0.1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누르는 것은 요거 10의 X 누르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요거 누르고 6승 이렇게 하겠죠.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코스 I. 그래서 이건 그냥 계산기대로 그대로 누른 거죠. 눌러서 누르면 돼요. 그러면 1.26i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도는 안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Shift 2번, 3번을 눌러가지고 R세타 형태로 바꿔주면 1.26에 90도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1.26에 각도가 90도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얘가 최대값을 넣었으니까 i는 1.26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예요. 90도 역시 앞서가 되는 거예요. 90도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90도거든요. 플러스 90도. 플러스 90도니까 이거는 아닌 거고요. 둘 중에 이거가 되겠죠. 이거. 1.16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라고 하는 이 값을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풀이 자체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이 풀이 안 해요. 왜? 벡터로 그냥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려면 리액턴스 X라는 개념은 이 개념은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고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다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순식값으로 만들지 않고도 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시력값과 각도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저하고 페이저예요. 그러니까 페이저 나누기 페이저를 해버리면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볼트고 당연히 오음이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암페어가 나오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가 계산기를 왜 쓰느냐라고 하면 지금처럼 계산기를 쓰는 것은 이런 벡터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벡터 해석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 입력만 시키면 되죠. 입력만 시키면 이거 다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는 누르면 바로 나오고요. 이거는 0 플러스 1.26 허수인데 J1.26인데 이거는 Shift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면 크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크기하고 각도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페이저를 이용하면 회로에 대한 응답, 회로 소재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RLC가 되어야 우리는 이제 회로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다음 이야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임피던스 회로라고 하는데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R과 L이 직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R과 L이. 즉 다시 말해서 R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R도 있고요. L도 있는 거예요. R도 있고 L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R이고요. 오음이고요. 요거는 L이고요. 헨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압 동일하게 가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이거를 뭘로 바꿔요? j2의 오메가 L 오음으로 바꾸면 저항 두 개가 무슨 연결하고 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오음이고 이것도 오음이면 이 두 개가 무슨 연결된 거예요?
무슨 연결된 거예요? 그냥 직렬 연결된 거죠. 직렬 연결. 그 저항 두 개, 오음 두 개가 직렬 연결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잖아요.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면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더하기 하는데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니까 더해질 수가 없죠. 더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식으로만 표현되는 거죠. 더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항하고 그 실수 성분하고 허수 성분하고 두 개 그냥 더해진 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라는 개념 잘 보세요. 자, 던스가 많아요. 첫 번째 던스, 저항이죠. 저항은 레지스턴스. 다음에 저항의 역수는 뭐죠? 컨덕턴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 성분은 인덕턴스, C 성분은 캐패시턴스. 됐습니까? 그리고 저항과 L 성분의 합, 임피던스, 저항과 C 성분의 합, 임피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덕턴스를 오음으로 바꿔주는 거, 캐패시턴스를 오음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갖다 리액턴스라고 하죠. 자, 턴스에 대한 개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오음이에요, 단위가. 그리고 임피던스는 얘는 뭐가 된다? 복소수예요, 복소수. 아시겠죠? 자, 복소수 이해됩니까? 복소수가 뭔지 아시겠죠? 예, 왜? 실수하고, 여기가 실수하고 허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를 해석할 때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란 얘기야. J오메가 L. 여기가 R이란 얘기야.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것이 임피던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Z다. 그리고 세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삼각형이 왜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 나와 있죠. 이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잘 보세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얘는 무슨 좌표 형식이죠? 직교 좌표 형식이죠. 이거를 이거라고 보면, 자, 이거라고 보면 얘는 어떻게 보여요? 수학적으로 보면 루트 이렇게 되겠죠? 각도는 어떻게 돼요? 아크탄젠트 이 형태잖아요. A 대신에 R, B 대신에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X는 뭐예요? 오메가 1로 보면 뭐 별 얘기 아니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해요? 극좌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수학 공식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그 얘기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보면 실수축, 이렇게 보면 허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J, 플러스 J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 요 높이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되겠죠. J의 오메가 L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돼요? R이 되겠죠. 그래서 벡터는
결국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성을 하니까 이렇게 가서 얘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얘가 임피던스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밑변의 길이가 R이고 높이의 길이가 J 오메가 L이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의 제곱에 J 오메가 L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값이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각도를 구하면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우리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자, 임피던스는 이제 다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류 I를 구하라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루트에다가 이거잖아요. 여기에 전압은 Vm의 사인의 오메가 T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전류 I는 결국 크기 루트 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죠. 사인의 오메가 T가 되고 각도, 이 각도는 어떻게 돼요? 나누기 되어 있으니까 빼기가 된단 말이에요. 각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도가 빼기가 돼요. 빼기. 나누기 된 것은 빼기가 돼요. 곱하기 된 것은 더하기가 돼요. 각을 계산할 때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니까 결국 이거에다가 각도가 돼 있는데 요거는 나누기가 되고 얘는 빼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가 되고 얘는 빼기가 됐죠. 나누기가 된 거죠. 이거는. 이해됐겠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식이 이렇게 바뀌니까 당연히 V고 얘는 뭐야? 임피던스죠. 오음이죠. 이거는 당연히 볼트, 이거는 당연히 옴, 이거는 당연히 암페어.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최대 전류가 될 거고 얘는 초기 위상이 될 거고 초기 위상은 늦죠. 늦다. 왜? 코일이니까 전류가 늦어요. 코일은 전류가 앞설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는 코일만 있을 때는 90도였는데 지금은 90도가 아니죠. 90도보다 작은 세타라는 각만큼 늦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아니에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아니고 전류가 약간 늦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이 이렇게 간다면 전류는 90도가 늦으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 얘는 L만 회로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90도가 아니라 세타만큼, 요만큼이죠. 요만큼이고 여기도 세타만큼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가죠. 그러니까 약간 늦게 가는 거예요. 약간. 세타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세타만큼 늦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류다. 그래서 이것도 지상회로입니다. 지상. 전류가 늦게 흐르기 때문에. 완전히 90도 늦는 것보다 세타만큼 늦는 지상회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파형을 다시 그림을 그려진 걸 보면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그런 거죠. V가 있고 I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I죠. I를 기준으로 보면 V가 얼마만큼 앞섰다? 여기서 여기까지 세타만큼 V가 앞서니까 전류가 늦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정리가 되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있는 이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임피던스라고 했어요. 임피던스는 결국 크기는 이렇게 존재하죠. R제곱의 X제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각도도 있어요. 아크탄젠트 얼마예요? R분의 X라고 하는 각도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예요? 전체에 대한 크기죠. 임피던스 크기가 있지만 또 임피던스는 유효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효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림,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크기지만 요게 유효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무효분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유효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거고요. 무효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겠죠. 유효율, 무효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효율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률이라고 그래요. 역률. 역률이 생겨요. 역률. 이 역률은 뭐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체에 대한 전체분의 유효 성분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유효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효율은 전체에 대한 무효 성분이 얼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R만 있을 때는 얘는 유효율이 100%였어요. R만 있으면 유효율, 역률이 100%였어요. 발음하기 힘들죠. 유효율. 무효율, 이거는 그 유효율, 무효율 막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시 얘기하면 R만 있으면 역률이 100%예요. 훨씬 더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역률이라 불러요. 역률이 100%예요. 역률이 100%예요. 근데 무효율, 이거는 0%예요. 그지만 이제 L만의 회로가 되면 유효율이 0%, 즉 역률이 0%고요. 역률이 0%고 유효율이 0%고 그다음 무효율이 100%가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섞여버리니까 역률과 무효율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체분에 대한 유효분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분에 대한 무효분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따져요. 근데 사실은 이걸 따질 때는 전력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결국 I자승 R이고 I자승 X고 I자승 Z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I로 약분시켜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분에 대한 요거죠. 결국 빗변분에 대한 밑변이 될 거고 빗변분에 대한 밑변은 삼각함수에서 보면 뭐예요? 삼각함수에서 보면 그게 코사인 세타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빗변분의 높이 무효분, 이게 무효분이니까 전체잖아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삼각함수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사인 세타죠. 따라서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고 무효율은 사인 세타라고 불러요. 그게 삼각함수에서 그래요.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 되다 보니까 전기에서도 그걸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파워 팩터,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 무효율은 사인 세타로 표현하는데 그 값이 잘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분의 이 값을 이거 루트분의 이 값이 되겠죠. R. 사인 세타는 루트분의 j 오메가 1이 되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R제곱, XL제곱, R제곱, 오메가 1제곱이죠. 전체 제곱이 되는 거예요. R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사인 세타는 루트 R제곱에 오메가 1제곱이 되겠죠. 이것분의 오메가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률, 무효율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 세타 각을 알면 여기다 그 세타를 코사인을 취하면 돼요. 그 세타 각을 알면 세타를 사인을 취하면 돼요. 그게 무효율, 역률이에요. 임피던스 회로는 이렇게 유효분하고 무효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몇 퍼센트 유효분을 가지고 있느냐, 몇 퍼센트 무효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걸 따지다 보니까 우리는 역률, 무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따지게 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잘 봐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3옴이에요. 근데 이거는 헨리였어요. L 헨리였는데 이걸 X를 구해보니까 J의 4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전압을 가했는데요. 100에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전류 구하래요. 잘 보세요. 전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전류를 구하려면 전류 I는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죠. 얼마예요? 이거. 직렬이죠. 직렬.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전압은. 최대값으로 얘기하면 100의 루트 2의 0도죠. 최대값으로 하면. 최대값으로 하면. 자, 요거 계산하세요. 이걸 갖다 페이저로 나타낸 거죠. 자, 페이저. 이렇게 100의 루트 2의 각도, 이제 이거 되죠. 0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계산기 누를 줄 알잖아. 이제 끝난 거야. 끝. 뭐 할 거 없어. 는. 답이야. 뭐 이거 나온 거야? Shift 2번, 3번 누르면 돼요. 바꿔주면 돼요. 이거거든요. 20의 루트 2에 53.1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0의 루트 2에 각도가 53.13이야.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늦는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붙는다는 얘기는 늦는다는 얘기잖아요. 늦다. 요거는 최대값이죠? 왜? 제가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i는 어떻게 돼요? 20의 루트 2에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53.13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전류 다 구했어. 이제 끝이야. 할 거 없어. 설명 복잡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할 게 없어. 끝이야. 끝. 전류 구했어요. 실효 전류 얼마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요게 실효 전류예요. 20. 최대 전류 얼마입니까? 그럼 20 루트 2예요. 끝. 이것만 보고 우리 다 알잖아요. 어? 실효 전류 얼마입니까? 20이에요. 최대 전류 얼마예요? 20 루트 2예요. 역률이 얼마입니까? 그러잖아요. 역률. 코사인 세타잖아요. 세타 53.13이니까 코사인 53.13이에요. 0.6이에요. 0.6이에요. 코사인 53.13.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사인 세타 사인 53.13이에요. 0.8이에요. 끝. 역률 무율 다 구해요. 이게 0.6이 나오는 게 너무 쉽죠? 근데 0.6이 나오는 걸 좀 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이잖아요. 루트 분의 R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루트 3의 제곱에 4의 제곱이 되겠죠. R이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기 눌러도 0.6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세타 알면 세타 취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이렇게 안 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공식을 찾아라 그러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는 우리가 쉽게 구하는 거예요. 세타만 알면 그냥 바로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다 구했죠. 전부 다 구해버렸잖아요.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단 이제 문제에서 리액턴스가 안 주어지고 계산하라 그럴 때도 있어요. 또는 뭐 문제를 물어볼 때 역률에 나타나는 공식을 찾아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찾아야 되지만 허나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응답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왜? 무엇을 이용하니까? 복소수, 계산기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지금처럼 우리가 병렬로 연결된 거, 직렬로 연결된 거, 이거 되는데 병렬로 연결됐다 그래서 못할 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병렬로 주어지는 거야. 그래도 못할 게 없어요. 다 돼요. 자,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건데 병렬인데 잘 보세요. 여기가 3이에요. 계산해봤더니 j2의 4예요. 이 j2의 4는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이럴 때 여기다가 100에 똑같이 루트 2에 사인의 오메가 t의 값을 가했을 때 전류 i는 얼마일까? 이걸 물어봐요. 역률 코사인
다음 무효일 사인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어떻게? 아, 병렬이잖아요.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얘가 무슨 연결된 거예요? 병렬이잖아요. 병렬. 병렬에는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죠. 합성 저항 구하는 거죠. 합성 저항.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줘요? 병렬은. 얘는 병렬이에요. 병렬에 대한 오hm 값은 더해주고 곱해주고 이게 임피던스예요. 더해주고 끝. 합성 저항 구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끝. 아,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어드미턴스 뭐 이런 개념 적용하고 뭐 다음부터 설명이 정확한데 끝이야. 이걸로 끝이야 그냥. 이거는 100의 0도죠. 100의 최대값으로 루트 2의 0도 최대값이에요. 그럼 전류 I는 식으로 보면 100의 루트 2의 0도를 3 곱하기 J의 4, 3 플러스 J의 4로 하면 되겠죠. 곱하기 J의 4, 3 플러스 J의 4. 끝! 이것만 계산기 누르면 돼요. 자, 과거에는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게 덕을 본다는 거예요. 100의 루트 2의 각도 0도 이제는 누르는 건 쉽겠죠. 여기에다가 분수하고요. 3 곱하기 4 곱하기 4죠. 다음에 3 더하기 4 이렇게 자 계산기로 그대로 표현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계산기로 표현이 된다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드미턴스라는 개념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 병렬회로 해석하는 방법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오음의 법칙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실수 허수죠. Shift 2번 3번 구해보면 58.93에 36.87이에요. 얘가 58.93의 각도가 마이너스 36. 얼마예요? 87이에요. 아, 코일이 병렬로 들어가니까 전류는 또 마이너스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일이 들어가면 직렬로 들어가든 병렬로 들어가든 코일이 들어가면 전류는 늦어요. 이걸 우리 알 수가 있었죠. 앞에 직렬도 늦었잖아요. 병렬도 늦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 I는 58.93에 사인에 오메가 t의 마이너스 36.87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전류예요. 어때요? 크기 최대값이죠. 지상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예. 끝이에요. 역률 구하라고요? 세타가 구해졌잖아요. 코사인 36.87 하면 돼요. 역률은 얼마죠? 0.8이에요. 무효율 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36.87 하면 무효율은 0.6이 돼요. 간단해요. 각도만 알면 그 각도를 코사인 취하거나 사인 취하면 역률과 무효율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병렬회로 구하는 방법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합성저항 구하는 거, 병렬회로의 합성저항 구하는 거 그대로 그냥 적용했잖아요. 병렬회로의 합성저항 구하는 거, 직렬회로의 합성저항 구하는 거. 그걸 우리는 합성저항 구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임피던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렬회로를 임피던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피던스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J오메가 L분의 1 곱해주고요. 여기다가도 J오메가 L분의 1을 곱해주면 요거 약분돼서 R만 남고요. 요거 약분돼서 1만 남고요. 요거는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분자분모에다 J오메가 L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요 식이 나오죠.
그리고 요 J는 마이너스 J니까 요 앞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해서 임피던스를 구하는 공식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묻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뭐 그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임피던스 뭐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어쨌든 수치적으로 계산한다면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계산기가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계산기가 안 되면 이 부분의 계산 자체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의 계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역수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왜?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하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거잖아요. 3분의 1 더하기 J의 4분의 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어요? 3 더하기 J의 4분의 이거였잖아요. 결국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오음으로 계산하니까 복잡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임피던스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복잡하니까 얘를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얘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3분의 1을 J의 4분의 1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Z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Y라고 하자.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J의 4분의 1로 표현하자. Y라고 하자. 역수의 개념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 리액턴스의 역수죠. 임피던스의 역수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역수의 개념을 적용하자. 역수의 개념. 그게 바로 뭐예요? Y로 표시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임피던스의 역수를 어드미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자, 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는 뭐의 역수예요? 임피던스의 역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단위가 뭐가 돼요? 뒤집어지는 지멘스가 되죠. 지멘스가 돼요. 그래서 어드미턴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드미턴스로 해석하면 우리가 그냥 손으로 계산할 때는 훨씬 더 편해요. 계산기가 없다고 하면 손으로 계산할 때는 어드미턴스의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계산하면 훨씬 더 쉬워요. 어차피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I는 Z분의 V였잖아요. 임피던스 5분의 볼트 아니에요. 근데 어드미턴스로 보면 YV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Y는 3분의 1 더하기 J의 4분의 1. V는 얼마예요? V는 앞에서 100에 루트 2의 0도라 그랬죠. 이거거든요. 그 결과는 이거를 계산한 결과는 결국 이거하고 똑같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계산기를 이용하면 금방 알아요. 가로 열고요. 이렇게 3분의 1 더하기 분수에다가 이거 4분의 1이거든요. J자 붙여주면 돼요. 여기에 곱하기 그 다음에 100에 루트 2에 각도가 몇 도예요? 0도예요.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YV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 2번 3번 눌러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이 결과는 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나왔던 이 결과하고 어떻다? 똑같은 거예요. 이 결과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로 계산해도 58.93에 각도가 마이너스 36.87이라고 하는 그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임피던스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수로 취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을 지금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렬 회로는 임피던스보다는 어드미턴스를 쓰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정리되겠습니까? 이제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까지 아셨어요? 자, 어드미턴스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